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보다 가까이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오늘의 한마디, 전셋값 상승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이 올려달라는 전세 금액만큼 올려줬어요. 다른 데 이사하려고 보니까 더 비싸더라고요. 대출 더 받아서 전세값 그냥 달라는 대로, 직장인들 월급은 다 거기서 거기고 더 기업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돈 버는 건 한정돼 있고 집값은 계속 뛰고. 근데 제 주위에서는 결혼하시는 분들도 제일 많이 망설여지는 게 집 때문에. 너무 비싸서 포기했죠. 장난이 아니라 진짜 지방으로 가던지 해. 남양주도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뭐 디지털 대출도 어제 막 나오고 그러던데 그것만 잠깐 읽어보고 지금 뭐 당장은 방법이 별 보이지 않아요. 전세값이 너무 높으니까 혹시 집주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거나 하면 그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함. 40이 가까운 아이들이 있는데 2년 전에 한 2억 2천 이렇게 들어왔던 33평 뭐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한 3억 5천에서 4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동안 무슨 그렇게 저축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또 빚을 얻어서 그거를 또 충당하다 보면 이자하고 금융비용이 또 나가서 어려워지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전셋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군요. 때문에 혹시 전셋값을 못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로 최경환 호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는데요. 그 사이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요즘 잘 나가는 인컴 펀드 들어봤나? 다들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피델리티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멀티 애셋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피델리티 자산운용 토탈 인컴 솔루션.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LG와 NC 어제 2차전이 있었고요. 이제 3차전이 내일 열리죠. 아, 네, 그렇습니다. LG가 어제 2차전에서 NC를 4대1로 꺾고 2연승을 달리면서 그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1승만 남겨뒀고요. 네. 그 안방에서 2연패를 당한 NC는 벼랑 끝 승부에 몰렸는데 그 3차전은 내일 오후 6시 30분에 그 LG 홈구장인 잠실에서 열립니다. 그 LG는 내일 NC 킬러 리오단을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그 리오단은 올 시즌 NC전에 두 차례 등판해서 그 2승 방어율 0.60이고요. 무실점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반격을 노리는 NC는 그 아껴뒀던 찰리를 선발 투수로 기용하는데요. 그 찰리는 지난 6월 NC전에서 그 안타를 단 한 개도 내주지 않고 노히트 노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올 시즌 LG전에서 그 5차례 등판해서 1승 2패 방어율 2.5입니다. 그 LG의 끝내기일지 NC의 벼랑끝 반격일지 야구 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독일 레베쿠젠 공격수죠. 네네. UN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나섰죠. 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러시아 제니트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2대0 승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에서 2골을 터뜨렸던 손흥민 선수가 오늘 비록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중거리 슛, 그 감각적인 패스 등으로 공격진에 일조했습니다. 그 2승 1패로 C조 선두에 나선 레버쿠젠은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가 롤 모델로 삼는 선수가 호날두 선수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호날두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의 최다골 경신을 눈앞에 뒀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아, 네, 그 손흥민 선수는 그 독일 집 벽면에 호날두 사진을 붙여놓고요. 네. 그리고 축구 게임 할 때도 호날두를 팀 동료로 두는데요. 네. 그 손흥민의 롤 모델인 레알 마드리드의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그 리버풀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비조 3차전에서 그 전반 23분에 선제골을 터뜨려서 그 3대0 승리와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 호날두는 개인 통상 챔피언스리그 70골 고지에 올랐는데요. 한 골만 더 넣으면 그 레알 마드리드 선배인 그 라울이 세운 71골과 동률을 이룹니다. 그렇군요. 자, 2016년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대표팀 사령탑이 누가 될까 했었는데 이광종 감독이 선임이 됐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이끈 이광종 감독이 그 2016년 그 리우데자네이루 그 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이광종 감독을 올림픽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광종 감독은 2009년에 17세 이하 월드컵 8강, 2011년에 20세 이하 월드컵 16강, 2013년 20세 이하 월드컵 8강에 이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이뤄냈는데요. 네. 축구협회는 이광종 감독이 그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영광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속보인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6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난 소식도 있는데요. 우선 도봉로 미아사거리에서 삼양입구 사거리 방면 3, 4차로입니다.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한데요.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강남권 도로에서도 도산대로 청담대교 쪽으로 도산공원 사거리 조금 못 간 지점 2, 3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여파 때문에 뒤로 시속 10km 미만이니까 이동하실 때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계속해서 강남 쪽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남산 3호 터널도 지금 강남 쪽으로는 밀리고 있습니다. 2호 터널은 양 방면 아직은 무리가 없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쪽은 강남대로 신노년역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강남 성물병원 사거리 쪽으로도 정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죠.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야당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번 TF에 참여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운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당과 이제 양쪽 TF들 간의 회의가 있은 겁니까? 예, 아침 10시에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입장 차원 서로 확인하고 말았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 뭐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입장 차가 좀 많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있다고요? 예. 네,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해양경찰청하고 소방방재청 해체하느냐 존치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네.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 입장은 컨트롤 타워가 이제 국무총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안전처를 두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해서 이제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예. 예. 내용이 골격이 그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부 여당 아니고요. 예. 저 야당 측에서는 어떤 점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나요? 예.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습니다. 네. 이때 안전기본법을 전부 다 새로 바꿔서 통과시킬 때 바로 제가 그 법안심사위원이었고 네. 당시 이종복 장관께 이 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은 매뉴얼이 너무 복잡하면 큰 재난 구조 대응 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그래서 네. 통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통과가 된 상태가 바로 세월호 참사 대응 구조 대응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명이 많이 피해를 본 사태가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련하는 그동안에 2년 동안 안전기본법의 문제점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응 구조의 문제점 예. 이런 것들을 보완해낸 것이 청와대의 NSC의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무 1차장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안보실에? 네. 여기는 예교 안보를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에 국내 안보를 담당하는 2차장을 두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안전부를 두어서 소방청과 해양청을 이제 외청으로 두자는 아닙니다.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안전처가 이제 신호국의 대응 체계가 있다. 본부 체계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협상을 계속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말이죠. 예. 이 국가안전처 아래에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하고 해양안전본부를 두는데 특히 그 해경하고 관련해서 예. 해경의 거의 모든 업무가 그대로 간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된 그 초동 수사권까지도 다 간다. 예. 다만 수사권만 기존의 경찰에 넘긴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오늘 협상을 내봤습니다마는 연구를 좀 더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 이 본법안을 이제 담당하시면서 아마 연구가 조금은 덜 된 것 같다. 제가 그 이유를 제기했는데요. 네. 방전 사회자님께서도 수사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초동 수사권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경찰 실무 용어에 불과하고요. 예. 전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안은. 예.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사법 경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따라서 EZ 법상 수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적 근거가 없는 초동수사권으로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할 수도 없고 또한 정보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밀수나 미리크와 같은 정보 수집에 기초한 단속도 불가능합니다. 네. 선박 뺑소니 사고나 애국 선박 해양 오염 범죄도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죠. 예. 예, 무엇보다도 초동수사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예. 경찰청에서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해석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해경이 사실상 경찰청의 해상 파출소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큰 것이죠. 네, 그래서 반대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초동 수사권에 국한을 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뭐 법리상 못할 건 아닌데요. 예. 그렇게 수사권을 쪼개놓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쪼개놓기도 어렵지만 예. 해상에서 일어나는 정보와 수사를 육상경찰청이 담당하면 그만큼 초동 대처가 굉장히 늦어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그동안의 해상 정보와 수사권이 육상경찰청과의 마찰이 빚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해상에서 일어났던 것이 육상까지 해경이 수사와 정보를 가지고 조자량에 은칼 내둘러도 됐다.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해상으로 국한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육상에는 해상에서 일어난 그 수사와 정보가 육상에서 이제 상륙했을 때 이거는 이제 해상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하는 경찰청 네. 소관으로 이제 경찰청에서 수사와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죠. 네. 혹시 말이죠. 예. 오늘 그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 의견을 교환하셨습니까? 예, 교환했는데요. 예. 여당이 이제 당정협의를 어제 해서 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저도. 네. 근데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은 요번에 이제 지방직 소방공무원이 요번 정부조직법에는 협의하지 말자. 대상이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얘기 중에 안전 체계, 대응 체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이 전체적으로 39,500명 됩니다. 예. 그 중에 295명이 중앙직 국가직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방직이죠. 나머지가 전부 다 지방직입니다. 아, 그래서요. 예, 소위 말하는 소방청장이 16회 시도, 소방방재 본부장은 소방본부장 임명을 하고 네. 시도 지사가 임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나머지는 또 전부 다 또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가 이원화되면서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소방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장비 부족, 또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이 소방 서비스 체계가 시도별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네. 예,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소방방재청이 금년도 예산이 945억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방 예산에서 퍼붓는 돈이 약 3조가 차이가 됩니다. 네. 이 상황만 보더라도 물론 새누리당에서는 내년에 1,000억을 이제 증액하겠다 이제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 1,000억은 7달 때만 구입하면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야당 측 국가직으로 입장은. 전환이 안 된다면 네. 거기에 따르는 소방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상태로는 운영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다음에 언제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아마 빠르면 일요일 날 이제 오후 5시쯤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일정은 아마도 원내수석끼리 네.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아마 네. 협의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통과되겠습니까? 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어렵다고 현재 보세요? 볼 때는. 예. 뭐 이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셨는데. 합의를 했어도 이제 국민의 알겠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국민 안전이 담보가 되는 전제 조건에서 통과가 돼야죠. 네, 네. 이 상태로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대운 의원이었습니다.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여당 측 입장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드린 질문은요. 오늘로 최경원 호가 출마한 지 100일이 됐는데 그 사이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6176번님께서는요. 경제 살리기를 부동산값 올리기에만 목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더 힘들고 젊은이들은 전셋값이 없어 결혼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으셨군요.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로 최경원 호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는데 그 사이에 좀 살만해지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4206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 보내셨네요. 저희 회사는 급여 2년째 동결해 내년도 동결 분위기인데요. 세금은 줄줄이 오르고 경기 부양은 어느 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양치를 할 때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경제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라네요. 국민은행. 네. 국민은행의 새 회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누굽니까? 네, 윤종규 전 KB 금융부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KB 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그 회추위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회이사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회추위가 어제 후보자 4명 가운데서 그 윤 전 부사장을 내정을 했는데 이 4명의 후보는 그 윤 부사장 이외에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 부행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시티은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추위가 그 6명, 그 3분의 2의 그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그 투표를 계속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투표에서 윤 전 부사장은 5표를 얻었고 두 번째 투표에서 6표를 얻어서 지금 내정이 된 겁니다. 하영구 행장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는데 아무래도 조직을 추스리려면은 내부 출신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에 좌우지간 이 회장과 이 행장이 동시에 퇴진해서 많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도대체 그간에 KB금융그룹하고 국민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게 2012년부터 지금 그 얘기가 있었던 거라서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좀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사실 이명록 전 KB금융회장 그리고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취임 때부터 뭐 서로 다른 경로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이 됐었다고 합니다. 낙하산 인사였다 둘 다. 예, 근데 이제 서로 다른 경로로 이제 지목이 돼서 사실 내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드러나게 된 계기는 그 주 전산 시스템 교체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원래 그 IBM의 주 전산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 계약이 이제 내년 7월에 끝나게 되니까 2012년부터 이제 기종을 검토를 해 왔었는데 그 작년 7월에 이제 이거를 그 IBM에서 유닉스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 경영협의회 뭐 이런 승인을 받고 이제 이사회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그 한국 IBM이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이 행장한테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그 1,500원대의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장 입장에서는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KB금융하고 그 은행의 상임 감사가에게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이 기존 결정을 재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이사회가 그냥 유닉스대로 원한 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감사가 이 감사 착수를 해보니 이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유닉스로 하게 됐을 경우에 그 비용이라든지 잠재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축소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행장은 이 감사 보고서를 채택을 하려고 이사회를 소집을 했는데 사회이사가 이 이사회를 거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행장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행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건호 행정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이게 내부 일을 이제 그냥 자진 신고를 하게 된 셈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두 명한테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고 이제 일파만파 그 터지게 된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나서가지고 둘 다에게 중징계를 통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 금융감독원이 좀 오락가락 뭐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징계를 사전 통보를 했는데 이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8월달에 다시 제재 수위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춰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사건이 봉합되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때 임 회장과 이 행장이 그 화합을 한다면서 1박 2일로 이제 템플스테이를 떠났는데. 템플스테이를? 근데 또 이 행장이 그 왜 회장한테만 독방을 주냐 뭐 이런 잠자리 배정 같은 사소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여기서 또 파행을 빚어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이 9월 초에 아까 또 제재심의위원회는 경징계를 낮추자고 했는데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회장과 행장한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징계였다가 경징계였다가 다시 중징계가 된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또 여기서 문제는 전 행장은 곧바로 사임을 했는데 그 임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랬었죠. 또 금융위는 그러니까 또 제재 수위를 높였고 임 회장은 또 여기서 사퇴를 한 게 아니라 법원에 직무정지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사회가 이제 너무 이게 사태가 불거지고 하니까 임 회장을 해임 의결하면서 두 명이 모두 이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참 우습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오늘 아침부터 깜짝 놀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캐나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참 어학연수다, 워킹홀리데이다 그래서 많이 찾아가는 나라죠. 캐나다에서 난데없는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었죠. 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아시아 N의 이상기 대표와 함께 캐나다 총격 사건 소식 그리고 홍콩 민주화 시위 등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캐나다의 그 나다 오타와입니까? 예. 네, 오타와. 예. 오타와. 수도죠. 네. 오타와가 참 평화로운 나라로 평화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저 흔히 캐나다는 999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1000당 바로 아래라는 뜻이죠. 네. 저도 한 2번 갔었는데 정말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나라에서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수도 오타와 중심부에 그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네. 22일 현지 시각이니까 우리 시간은 어제 밤 늦은 시간이죠. 네. 오늘 새벽입니다. 무장기한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했어요. 네, 국회의사당에. 그렇습니다. 네. 참 드문 일이죠. 이 범인은 사살이 됐는데 네.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제하프 비보 32살 된 사람입니다. 캐나다 사람의 캐나다 국적으로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하프 비보가 국회의사당에 마침 그 하퍼 총리하고 네.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그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의사당 안에 회의장 가까이 진입했어요. 진입했군요. 예. 네. 근데 거기 그 제압받은 경찰 총격받고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이 사건으로 2명이 부상하고 그다음에 이 제압부 피보 네.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국립전쟁박물관 경비병 1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캐나다 정부가 말이죠. 바로 전날 네. 캐나다 내에 이 테러 위협 이 등급을 정하는 그런 게 제도가 있나 본데 그런 하위에서 중간 등급으로 높였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총격 사건이 아니라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했는 겁니다. 아하.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오바마하고 이 하퍼 총리가 통화도 했지만 그저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캐나다 이 오타와 시내에서 괴한이 군인들을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경계 태세를 테러 위협 등급을 강화했던 거죠. 그 사건 좀 자세히 설명 좀 네. 먼저 이제 어제 발생한 사건을 보면요. 이 국회의사당을 이 포함하고 있는 공공 건물이 팔러먼트 힐 그러니까 이 의회가 있는 언덕이란 뜻이겠죠. 거기 이제 이 전쟁 기념관 앞에서 캐나다 시간으로 오전 10시쯤입니다. 이 경비병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때 최소 한 30발 정도의 총성이 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괴한은 의사당 방향으로 가다가 승용차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승용차를 빼서 타고 바로 이제 이 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국회 경위가 이제 총을 쏴서 죽였던 거죠. 네. 국회의원들 피해는 없었나요? 다행히 그때 하퍼 총리하고 여당 의원들이 회의 중이었는데 이 총리는 경찰이 호위해서 이제 빠져나갔고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갇혀 있다가 그날 10시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이 해제되면서 빠져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범인은 혼자로 밝혀졌나요? 단독범인가요? 현재까지는 단독범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경찰은 2-3명의 용의자를 잡아서 지금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 선상에 올라온 사람은 2-3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이슬람으로 역시 개종한 20대 남성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승용차로 군인 2명을 치고 도주하다가 사살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겁니다. 퀘벡에서 있은 일이죠. 예, 퀘벡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하고 관련되지 않았나. 그래서 같은 이번 일당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용의선상에 열려놓고 추적을 하고 있다. 연결선상이 있지 않느냐를 이제 추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소행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캐나다 정부가 그저께 발생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이것도 바로 이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지 이 전모가 드러날 거로 봅니다. 네. 미국은 뭐 캐나다하고 바로 붙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긴장했겠네요. 미국이 사실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연방수사국하고 항공우주사령부가 경계태세를 발생하고 캐나다하고 긴급히 지금 그 수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캐나다는 좀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 평화 나라 아닙니까? 예. 여기서 뭐 전쟁도 피해가고 그랬는데 그러고 근데 하나 재밌는 게요. 이 캐나다가 유럽과 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이에요. 사실은 이 거점이란 거는 거기서 테러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이 거점인데 그게 캐나다가 가장 좋은 그 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점을 오랫동안 확보하려면 여기서 테러를 일으켜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캐나다에서 정작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생치하대의 소행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외신들에서는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라고 그러죠. 이 관련설도 있는데 특히 뭐 미국하고 캐나다가 오랜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IS가 과연 정말 그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또 이렇게 의심하는 정보통들도 덜어 있는 걸 봤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하루가 이제 지나서 현재 이제 그 시내 통금 금지는 해제됐습니다. 예, 경찰은 추가적인 위험은 없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럽니다. 네. 그렇지만 의사당 통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그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이 국회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인데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 사건 뒤에 말이죠. 그 재무위원장 토니 클레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의 도중 총성 30발 정도가 들렸는데 의원들이 모두 뛰쳐났다. 근데 나는 2명 동료 함께 있는데 무사한 상태로 있다. 그리고 우리 그 하퍼 총리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안전하다. 문 밖으로 나가기엔 위험하다. 그런데 아직도 인내심을 가지고 경찰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사망한 군인과 가족에게 위로를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떤 상황이 계속 벌어질지 모르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보수당의 같은 당이죠. 미셸 램펜이라는 그 의원은 엄마한테 이렇게 아마 젊은 사람이 모양입니다. 트위터에다가 엄마 나 괜찮아요. 지금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안부 전하고. 또 그 뉴민주당의 리산 블랑시르 라몽트라는 그 의원은 자기 아이를 끌어안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자유당 의원인데 션 케이스라는 사람인데 경찰 특공대가 중앙복도 인근의 방들이 안전하다고 발표해서 5시간 만에 화장실에 가게 됐다. 이런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 또한 같은 당의 다른 당이군요. 신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트위터에다가 콜라가 떨어졌어요. 이런 농담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홍콩으로 가보죠. 홍콩 행정장관 비선거권 제한 문제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네,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 당대로 이 만만디입니다. 예, 만만디. 그런데 아마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시위대는 영국령으로 있으면서 자유와 그 자본주의 이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홍콩 시민들 역시 끈질기게 지금 대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모를 아주 젊은 청년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10대 후반의 조시아 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도 말이죠. 어제도 그 10대에서 70대 노인까지 시민 수천 명으로 구성된 시위들이 이끌었습니다. 이 시위대가 이 경찰의 치료액을 우산으로 막아내요. 이번에 그래서 우산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시아 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부하고 홍콩 전국 학생연합회가 대화를 하더라도 에드밀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포함해서 3곳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우리 시위를 이끌겠다. 이렇게 당차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홍콩 민주화 시위에 말이죠. 우리나라 영화가 관련돼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조슈아 윙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혹시 왜 여기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국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다. 아, 그래요? 그 변호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변호사 시절 얘기하니까 그 불임 사건 그 피의자들이죠. 사실은 피해자인데 이 이야기인데 이걸 보면서 이 조슈아 윙이 힌트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변호를 보고서 한국 민주화 과정 알게 됐어요. 네. 홍콩은 한국하고 달리 피를 흘리지 않고 한번 민주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콩도 한국처럼 30년 이상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는데 미래의 정치개혁과 보통선거를 이번 시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피 흘리지 않으면 좋죠. 예. 네. 다시 시위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예. 그 지난달 9월 26일이죠. 이게 조슈아 윙이 대학생 한 100여 명하고 같이 그 철문을 뚫고 시민 광장을 점거했다가 체포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이번 시위에 정부가 근데 정작 이 주도자인 이 친구를 대화 초청 대상에서 뺐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 전제 조건 즉 뭐냐면 전인대가 그 전국인민대회죠. 의결한 선거안 그러니까 2017년의 선거안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대화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그 조슈아 윙은 그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너는 초청할 수 없다. 초대할 수 없지. 그 대화에 초청할 수 없다. 네. 그러면서 그 거절하니 이 친구를 부르지 않으니까 이 조슈아 윙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왜 홍콩 시민들한테 행정장관 후보를 추천할 권리를 주지 못하는지 먼저 설명해라. 네. 이렇게 이제 그 당차게 또 대들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N의 이상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예노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캐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 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 타이어. 네, 오늘로 최경환 호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는데 그 사이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4848번님. 경기 부양이 정책 하나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100일 동안 야심차게 내놓은 많은 정책들이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7997님께서는 100일 동안 돈을 풀어놓았으니 이제 그 효과를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기대를 표시하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6969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420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